삼성 라이온즈 팬 중 한 명으로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첫 한국 시리즈를 촬영해보았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으로 끝났지만 많은 분들이 모인 이 열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2024년 한국 시리즈를 느껴보시죠. 지도를 잘 보면 수성구의 동쪽은 어딘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촌과 고산, 담티역에서부터 수성 알파시티역까지 뻥 비어있죠. 바로 이곳에 수성구의 몰빵된 미래가 있습니다. 대경화와 함께 살펴보시죠.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의 담티역에서부터 수성 알파시티역 구간을 차로 달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티고개에서 솔전고개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 대구의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3월 17일 수성구 연호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며 대구 동부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호지구 법조타운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죠. 수성 알파시티,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구 대공원, 대구 관송미술관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이곳이 미래의 대구 수성구에서 행정 및 경제 인프라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이 수성 알파시티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역세권의 발전상과 지역 대표성을 역명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역을 나오면 바로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있습니다. 라팍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도 2호선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알파시티와 야구 전선로는 차로 가득 차게 되죠.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 라팍은 대한민국 최초의 팔각구장으로 24,000석, 최대 2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입니다. 팀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 홈팀인 삼성이 3루 더가웃을 사용합니다. 지방 야구장 중 원정 응원단이 제일 많이 파견되는 야구장입니다. 수성 IC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8월 14일 구단 창단 이래 최초로 홈 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민 야구장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보면 라팍은 진짜 자부심이 들 정도입니다. 2024 시즌은 소위 삼뽕이 차오르는 한 해였는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2024년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아쉽게도 1대4로 패하며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서 구자욱, 김영웅, 김지찬, 원태인, 레이에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준우승의 기쁨이 내년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간송미술관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개관한 대구 간송미술관은 39일 만에 관객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관 전 여세 동보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 등 국보급 유산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하루 평균 2,500명이 방문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점이자 한국 근대미술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 본관이 되겠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으로서 간송재단이 지켜온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문화로 하나 되는 소통과 융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개관 전에 다녀왔는데요. 간송의 컬렉션이 대거 공개된 데다가 그의 인생이 담겨 있어 감동이었고 계단식 기단과 분절된 터 등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 방식에서부터 문화 보국의 정신과 가치관까지 녹아들어 여세동보라는 단어가 대구에서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개관 기념전이 이어지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관송미술관의 위쪽으로는 대구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개관한 대구광역시의 시립미술관입니다. 지역 미술의 역사와 미학을 연구하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과 연결하는 지역 대표 미술 플랫폼입니다. 대구미술관 개관 이전까지는 대구는 전국의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죠. 2013년 쿠사마 야오이전에서 4개월 만에 33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개관 초기 소장작품이 부족하고 위치가 아쉽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주차장이 넓어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부터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인 DRT가 운행을 시작하여 연호역, 용지역에서 대구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기수도권 최대 ICT 소프트웨어 지적단지로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인프라 조성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ABB 산업을 선도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메카입니다. 당초 개발 방향은 의료지구였으나 2023년 8월 30일 개발 방향을 IT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수성구 대흥동 일원에 위치하며 축구장 136개에 달하는 97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기회발전 특구에 제2수성알파시티까지 조성됩니다. 현재 243개 기업에 4,5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성 IC를 내리면 바로 만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인 수성 알파시티역에 내리면 도보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있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DRT 역시 운행 중입니다. 수성 알파시티에는 16인승 이하의 차량 2대가 투입되며 수성 알파시티역과 수성 알파시티의 한 개 노선을 담당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무려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ABB 분야 8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공동 추진됩니다. 1조 500억 원이 투입되어 58만 4천 제곱미터의 제2수성 알파시티도 조성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수성 알파시티의 총 면적은 15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8천억 원 규모의 SK 데이터 센터가 2027년 들어오게 됩니다. AIDC라고 하는데요. AI 분야 연구 개발은 물론 각종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내 다른 기업과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자리와 고용이 수성 알파시티에 채워지게 됩니다. 타임빌라스 수성도 빼놓을 수 없죠. 2017년 12월 롯데가 수성 알파시티의 중심 상업지구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30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쇼핑몰 타임빌라스를 개점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개점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타임빌라스 수원이 그랜드 오픈하며 신세계 스타필드와의 양강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의 타임빌라스 수성이 오픈하게 되면 신세계대구, 더현대대구와 3강 구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타임빌라스 앞으로는 대구 경북 최대의 냉동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은 저온창고, 지상 4층과 5층은 상온창고로 구성됩니다. 이 역시 수성 IC와 인접하고 있어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연호지구는 과거 대구의 주요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자연환경보호와 제한적 개발이 주된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구 도심 내에 개발 가능한 부지가 제한되었고 특히 동부지역과 수성구의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호지구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호지구는 대구 동측의 신흥 개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연호지구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호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구 동측과 수성구 지역에 집중된 개발 효과를 가져와 주거, 상업, 공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법조타운의 연호지구 이전이 가장 중요한 발전 요소로 손꼽힙니다. 1973년 준공돼 여러 차례 증축된 대구법원은 현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쓰는 법원 청사 중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죠. 청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대, 협소한 내부 공간 및 주차난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복적인 증축으로 내부 공간이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범어 이동에 위치한 법원의 연호지구 이전이 결정되었고 당초 예정된 일정이 2029년 3월에 법원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준공 예정일이 2029년 11월 말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법원과 검찰청이 함께 이전하는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연호지구는 법률, 행정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구의 법조와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은 단순히 법률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연호지구의 경제와 교통,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3-1블럭 공공청사 1이 검찰청, 3-2블럭 공공청사 2가 법원이 예정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연호역에서 도보 200m 내외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성 세무서도 연호지구로 이전합니다.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성우체국과 청년 창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대구 수성 통합청사죠. 위치는 3-3블럭 공공청사 3입니다. 현재 수성세무서는 수성동 3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 임차료가 한 달에 1억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2018년 4월 동대구 세무서에서 분리 개청하면서 1년에 18억 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임차세무서 청사 24곳 가운데 2위로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가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인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4년 준공된 수성경찰서도 연호지구로 이전합니다. 기존 위치는 수성구청 옆에 위치한 좁은 그곳이죠. 대구 지역의 경찰서 중 수성경찰서만이 지난 40년간 리모델링과 신축 없이 사용했는데요. 청사가 좁아 증축을 하지 못하고 별관을 2009년과 2016년에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전하는 위치는 자족시설 2입니다. 자족시설 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최소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이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이전이 추진되기 때문에 올 연말 기재부에서 승인되면 연호지구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범호동 1번지에 있던 대구 MBC 사옥도 연호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46년간 함께했던 범호동 1번지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옥수길 56에 사옥을 사용하고 있고 2025년경 연호지구로 신사옥 이전 예정입니다. MBC 내거리의 이름은 이제 벤처밸리 내거리로 변경되었죠. 범호동 1번지는 포스코도샵이 현재 758세대의 주상복합을 시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호지구 내에도 아파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A1블럭과 A2블럭은 LH 자체 사용 토지이며 B1블럭과 B2블럭이 민간 분양 예정인데요. 공급 세대수는 3,962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대부분은 공공주택인 신혼희망차원과 청년주택 등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비투블럭은 금강주택의 아파트 브랜드인 금강 펜테리움입니다. 498세대로 2026년 5월에 분양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복기해보면 평당 땅값이 2,726만원 수준입니다. 와우, 이거 신혼희망타운이나 청년주택도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겠군요. 얼마에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연호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상업용 부지의 분양을 통해 지구 내의 상업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원활한 분양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 취소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는 토지 리턴제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분양 단계에서 응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업무시설 평당 3,800만원, 상업시설 평당 4,500만원 육박하는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의 고금리 상황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업용 부지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5개의 상업용지 시설 중 71-8, 71-9, 71-10 3개의 필지는 검찰청 및 법원과 가까운 곳이라는 점에서 분양이 될 법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연호지구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수요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성이 기반되었을 때 상업용지 분양 결과도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수성구청이 사립미술관과 갤러리 등 시각예술전시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대구 관속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을 연계해 고전과 근대, 현대미술을 아우르면서 지역 미술계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호지구 내에 위치한 6,092제곱미터 규모의 자족 4시설 용지를 문화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5개의 필지로 분할해 사립미술관과 갤러리가 조성될 수 있는 터를 준비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토부 승인을 통해 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연호지구에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구 대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8일 대구미술관 서편 대구대공원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외환들지구, 구름골지구, 범안로의 삼덕요금소와 가깝습니다. 대구대공원은 총 162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28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원 및 주거시설입니다. 135만 제곱미터에는 동물원, 산림레포츠 시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의 왕국 놀이터, 각종 편의시설이, 도로 경계로 맞은편 비공원 구역 27만 5천 제곱미터에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공원시설은 2027년 준공 예정이고 아파트 단지는 2026년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구 대공원이 조성되면 중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아주 먼 미래라고 보이지만 대구 3호선이 용지역에서 연장되면 대구 대공원을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범안내 거리에서 황금 고가교로의 왕복 6차로 신설도 추진됩니다.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1km 구간에 2,7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달구벌대로와 범안로 일대의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행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고 교통량도 2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호지구, 대구미술관, 대구관성미술관, 대구대공원, 삼성라이온즈파크,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개발 소식과 호재가 있는지 저도 정리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